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적 칭찬 지수입니다. 지적 칭찬 지수.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지적 칭찬. 네, 그래서 어느 책이나 교과서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말 자체가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가 눈을 떠서 잘 때까지 내가 하는 말, 행동이 지적이 맞냐 아니면 칭찬이 맞냐, 요거의 비입니다. 네, 그래서 하루 종일 남이 못하는 거, 잘못한 거, 약점, 이것만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은 지적 칭찬 지수는 100입니다. 하루 종일 남이 잘하는 것만 보이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칭찬하는 게 전부다. 그러면은 지적 칭찬 지수는 0이 됩니다. 그게 반반이다. 네, 그러면은 50이 되겠죠. 저 닥터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년간은 이제 교수 생활을 했죠. 그 교수 생활을 하면서 저의 별명이 이 족집게였습니다. 족집게. 네, 왜 족집게냐? 이 남이 못하는 것, 물론 이제 제 제자들이죠. 아니면 동료들입니다. 제자나 동료들이 못하는 것만 이렇게 쪽쪽 집어낸다 그래서 족집게입니다. 그래서 남이 못하는 걸 어떻게 저렇게 잘 집어낼까? 네, 이제 이런 별명을 제가 갖게 됐는데요. 저는 그래도 개의치는 않았어요. 제 생각으로는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교육자니 당연히 가르치려면 못하는 거를 가르치는 거지 잘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다라고 아마 제가 믿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족집게 생활을 한 20년 하게 된 거죠. 한참 때는요, 제 눈을 갖다가 이렇게 정면으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어요. 제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 그래요. 눈이 하도 그냥 정면으로 쏘아보니까, 네, 제 눈을 쳐다보지 못한다. 지금은 아니죠. 여러분 보기에도요. 네, 이제 거의 동태 눈깔이 되긴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20년 정도 하다가 제가 문득 깨닫기 시작한 거죠. 내가 왜 그럴까? 네. 어떤 계기가 특별히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스스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내가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발견했어요. 저 안에서 제가 남의 단점을 보는 게 이게 나한테는 교육이기도 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내가 너보다 위다. 너보다 윗사람이라든지 너보다 우월하다라는 거를 늘 되새김을 했다는 거죠. 제가. 그리고 그걸 즐겼다는 거거든요. 네, 내가 너보다 위라는 걸 내가 즐겼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저한테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도대체 왜 즐겼을까요? 제가 아마 다른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 우월감의 다른 말은 열등감입니다. 네. 내가 이게 우월감, 열등감 전부 다 이게 어디서 오냐면 비교에서 오거든요. 네. 내가 자존감이 높다. 내가 나 자신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면은 누구보다 높을 이유가 없어요. 또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내가 누구에 있기를 내가 나도 모르게 원했던 거죠. 그게 다른 말은 내가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내 안에서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내가 깨닫고 이제 제가 저 자신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적이 많았는데 이제 칭찬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한 15년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에 와서는 아마 아직도 지적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아마 압도적으로 지금은 칭찬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누구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못한 게 이렇게 찍히긴 해요. 머릿속에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들려지고, 이렇게 찍히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하는 말은 거의 다가 이제는 칭찬으로 바뀐 거죠. 자, 제 경우는 그런데요, 우리 한국인 전체를 보면은 이 지적 칭찬 지수가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주위를 살펴보세요. 이 지적이 맞나요? 칭찬이 맞나요?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뭐가 잘못됐다, 아니면은 저게 저 사람의 약점이다, 저 사람이 못했다,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아마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전체 통계를 낸다면은요, 아마 평균 70에서 80 아니면 그 이상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사실 칭찬거리도 비난거리, 지적거리만큼이나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보면요, 지적거리에 대해서는 오래 갑니다. 네.
한 뭐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이렇게 가는데요. 칭찬거리는요, 그죠? 하루 이틀 하다 보면은 그냥 없어져 버려요. 관심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우리의 칭찬 지수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적이 많아진 이유 과연 뭘까요? 과거에도 그랬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이 훨씬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첫째 이유는요, 따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한다. 네, 이 따라하기가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뭐든지 이렇게 따라하기를 잘하는데, 이 지적하는 거를 따라하는 거죠. 언제부터 따라하느냐? 이제 초등학생부터 따라하는 것 같아요. 네, 초등학생들은 누굴 따라해요? 네, 윗학년을 따라합니다. 그럼 윗학년이 이제 또 고담학년, 이제 중학생을 따라하게 되겠죠. 중학생은 또 고등학생을 따라하게 되겠죠. 고등학생은 누구를 따라할까요? 네, 성인을 따라합니다. 성인들이 하는 지적과 비난,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뒷담화입니다. 여러분들 뒷담화, 우리가 이제 3, 4, 5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아니면은 뭐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잖아요. 뒷담화의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거기 칭찬이 있나? 거의 다가 지적과 비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뒷담화를 우리 아랫사람들이 자꾸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세대를 찾아서. 이렇게 뒷담화는요, 이게 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안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3, 4, 5 하다 보면은요,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사람들 사이도 전염성이 강하고요, 위아래로도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거죠. 지적과 비판을요, 가르쳐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배워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가르쳐 주는 거는 칭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과 비판을 갖다가 훨씬 많이 배우죠. 이거는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태도와 행동을 갖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하기가 지적 칭찬 지수가 높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내가 힘들 때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스트레스가 있을 때죠. 네,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짜증이 더 나죠. 남의 단점이 더 눈에 띄입니다. 그게 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적을 해야죠. 내가 편할 때는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도 해요. 힘들 때가 더 지적이 높아진다는 거죠. 내가 편할 때는요, 그래도 칭찬 소리가 더 나옵니다. 세 번째 이유를 볼까요? 세 번째가 좀 더 근본적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남이 문제가 있어야 내가 위안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남이 단점이 있어야 내가 위안을 받는다는 겁니다. 특히 잘 나가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단점이 있어야 나도 너만큼은 된다 라는 걸 갖다가 내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건데, 저 사람이 저런 단점이 있으니까 나도 그걸로 통해서 위안을 받고 나도 저 정도의 사람이다 라고 확인을 받는 게 바로 위안인 거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월감과 열등감, 비교해서 오는 우월감과 열등감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요, 남의 문제가 있어야 내가 산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 자체가 되는 거죠. 네. 남의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할 일이 생겨요. 네. 그걸 지적해야 되죠. 또 그걸 지적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절절매잖아요. 네. 아니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돌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뭘 찾아낸다든지 이렇게 내가 뭐가 할 거리가 생겨요. 내 삶 자체가 돼버리는 거죠. 남을 지적하는 게, 또는 사회 문제를 지적하는 게 내 삶의 큰 부분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럴 때는요, 당연히 자꾸 문제가 양산됩니다. 문제가 물론 있지만은 그 문제가 있어야만 내가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지적 칭찬 지수 낮추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나의 지적 칭찬 지수를 구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날 잡아가지고요, 내가 지적을 얼마나 많이 하나,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나를 한번 세어보세요. 네. 바쁠 때는 어렵다면은, 토요일 정도? 아니면 일요일 정도, 휴일 정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게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동료가 됐든, 고객이 됐든, 누구한테든 지적이 많은가, 칭찬이 많은가. 이렇게 해보시면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대부분이 한 7, 80 정도 되거든요. 또 어떤 분은요, 90 내지 거의 100이 됩니다.
이렇게 나의 지적 칭찬 지수를 구해보는 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이게 50이 넘으면은요, 50 이하가 되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50 이하로 낮추는 것이 이제 지적 칭찬 지수 낮추기죠. 자, 이게 의식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일부러 칭찬을 더 하려고 하세요. 네, 칭찬을 더 하려면은 이게 남의 또는 사회에 그게 뭐가 됐던 좋은 점을 봐야 됩니다. 장점을 봐야 되고 좋은 점을 보려고 해야만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게 잘 안 보여요. 야, 저 칭찬할 일이 하나도 없다. 저 사람은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한테 중2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제 칭하는데 뭐라고 칭하냐 하면은 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짐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 아드님 축구 못하냐고. 축구 잘한대요. 아드님 친구 없냐고. 친구 굉장히 많대요. 아드님 노래 못하냐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춘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 게 많은데 잘하는 게 눈에 안 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뭘 못하냐고. 그랬더니 공부를 못한대요. 네, 그러니까 공부만이 내 머릿속에 있으면은 다 못하는 것만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칭찬거리가 없어서 칭찬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부터 칭찬할 거리를 자꾸 보세요. 칭찬할 거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칭찬을 해보세요. 네, 그럴수록 칭찬거리가 더 많이 눈에 보이고 더 많이 귀에 들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또 반대로요. 내가 지적을 습관적으로 이제 지적을 합니다. 계속 늘 그래 왔기 때문에. 네, 지적이 나올 것 같으면은 일부러 좀 멈칫하시라는 거죠. 네, 늘 뭐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 갖다 내가 멈칫해보세요. 그래서 멈칫하다 보면 그걸 갖다 덜 하게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칭찬거리를 늘리고 한쪽으로는 지적거리를 덜 보고 한쪽으로는 일부러 칭찬을 더하고 한편으로는 일부러 지적을 덜 하고 요거를 며칠만 반복해 보세요. 네, 지적 칭찬 지수가 50 이하로 쉽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내가 칭찬을 더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더 많은, 내가 지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절절맨다든지 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죠. 근데 그 반대로 해보세요. 더 행복해하고, 편해하고, 쉽게 느낍니다.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칭찬거리가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칭찬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이렇게 칭찬을 하면은 칭찬과 행복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지적이 줄어드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칭찬을 했을 때 그게 해결되는 결과와 지적을 했을 때 해결되는 결과를 보면은요, 칭찬했을 때가 훨씬 더 결과가 좋습니다. 우리는 지적을 해야만 결과가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칭찬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적 칭찬 지수는 얼마인가요?